뉴스를 전하는 사람들 뉴전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쌤입니다. 네, 얼마 전에 미남 합동 군사 연습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해상 연습인 림팩 연습이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전쟁 연습은 끝났어도 코리아 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핵전쟁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을 비롯한 북침 핵전쟁 연습의 역사를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합동 군사 훈련들을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해설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1945년 이후에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매해 빠짐없이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군사 연습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연습의 이유는 항상 각양각색이었지만 본질에 있어서 북침 핵 전쟁 연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는 합동 군사 연습을 곧 북침 핵 전쟁 연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양을 비롯한 북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또 기본이고요. 그 이른바 참수작전과 같은 북 지도부를 겨냥한 연습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습 시 동원되는 무기들이 각종 핵 전략 무기들로 이것은 비단 최근 년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핵 전쟁 위협을 벌였던 세력이 미군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미남합동 군사연습은 주남미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는 조건에서 미군의 지휘하에 전개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 군사 훈련들의 본질을 바로 북침 핵 전쟁 연습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북침 핵 전쟁 연습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예고를 하자면 사실 별로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간단하게, 자, 여러분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5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54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53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5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코리아전이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끝납니다. 일단 코리아 반도에서 모든 외국군을 철수를 시킨다. 그리고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또 뭐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협정에 따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은 나가야겠죠. 정치회담 통해서 어쩌고 한다. 이게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체결을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군이 철거되지 않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안 됐겠죠. 왜 안 됐냐? 당연히 미군의 방해로 인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정전협정의 잉크가 말랐을까 싶은 이런 시절을 1953년 10월 1일 미남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불법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제 미군의 영구 주둔 내용인데 그 다음 해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의 1954년 요때부터 북침 전쟁 연습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워낙 이제 방대한 내용이어서 뭐 몇 년도에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은 편집자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제 매년 3, 4월에 이제 그 대규모 연습이 명칭은 계속 바뀌어요.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는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는 점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보이는 것처럼 이름은 바뀌지만 전쟁 연습에 대한 어떤 지휘, 기획 이런 것들은 미군이 전적으로 다 맡고 그러면 남코리아 군대는 뭐 하냐? 그 아시죠? 이렇게 발 얻는 거 이렇게. 훅 숟가락 얹기 훅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미남합동 군사연습은 진행이 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연례적이다. 방어적인 연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실질적인 내용은 다 북의 선제 타격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 연도로 올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1983년 공지전 전략이라는 게 도입이 돼요. 이게 뭐냐면 지상군과 공군이 이제 공조를 해. 그래서 적진, 여기서 적진 당연히 북이겠죠. 그래서 북의 후방을 깊숙하게 이제 공격하는 전략. 북의 이제 지도부를 붕괴하려는 전략이죠. 1992년도에는 뭘 하냐면은 코리아 반도의 작전 계획이 이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당시에 전개된 작전 계획 이름이 이제 5027-92라는 건데 그거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짠 평양 점령, 그리고 미남 보병부대의 북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전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남 군대가 이제 북에 투입된다. 이런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런 선제 공격의 이제 공격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북침 핵전쟁 연습과 대북 적대시 책동 그리고 북핵 소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북도 참다가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1993년에 북이 우리 이제부터 준전시 상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버려요. 전쟁 정세가 막 급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후에도 사실 전쟁 이제 연습의 명칭 그리고 작전 계획은 조금씩 이제 바뀌긴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앞에서 나왔던 북에 있는 정권, 지도부 제거하고 주요 시설 다 이제 점령하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미나합동군사훈련이라는 이름의 이것의 목표는 변함이 쭉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리고 2007년의 연습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평양 고립을 위해서 서해안에 그 상륙작전을 펼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사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서 그냥 먹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노골적인 북침 핵전쟁 연습이 전개가 됐는데 이런 북침 핵전쟁 연습의 그런 목적,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미 관계를 당연히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계속해서 고조시키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년으로 올수록 이 핵전쟁 연습의 이 위험성 그리고 공격성이 점점 더 강화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피크를 최고조를 찍었던 게 이제 기억하실 텐데 2017년 그 막 트럼프 전쟁 행각하러 오고 막 세계 전단 뜨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2017년과 현재가 모두 이제 코리아 반도를 둘러싸고 이 미국과 북침 핵전쟁 연습 그리고 적대시 정책, 이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공통점이 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북침 핵 전쟁 연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핵 전쟁 연습들만 봐도 2017년 내내 미군에 의한 핵 전쟁 책동이 자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연히 코리아 반도의 핵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북미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행위였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키리졸브 독수리 북침 핵 전쟁 연습은 작전계획 5015에 의해서 수행이 됐는데 그 내용은 북지도부 타격, 북미사일 요격이었고요. 전쟁 연습 기간 내내 바다의 요새라고 불리는 미 핵항공모함 칼빈스호가 입항을 했습니다. 또 미 전략폭격기 B-1B가 야간 핵 선제 타격 연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미국은 당시에 전쟁 연습을 다각도로 벌이면서도 3월 말에 대북 제재를 단행하면서 북을 경제적으로도 고립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죠. 웩스 선더 연습 당시에는 항공기 100여 대와 그 병력 1,200여 명이 참가해 대규모 공중 전투와 정밀 타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게 됩니다.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의 경우 당시 남코리아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지휘소 연습 그렇게 주장했지만 북에 대한 선제 공격 개념을 전면화한 맞춤형 억제 전략, 북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이러한 것들이 진행된 노골적인 북침 핵 전쟁 연습이었습니다. 그 참고로 2016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때에는요. 그 평양 이북까지 진격해 북 지도부를 괴멸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연습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2017년 당시 미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청장이 잇따라 방남을 했고요. 주남미군 사령관을 포함해 4명의 장성이 사상 최초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세가 더욱더 긴장되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또 이어서 10월에 전개된 전쟁 연습대에는 핵항모 레이건호가 부산항에 입항했고요. 그 핵전략 폭격기 B-1B가 미사일 발사 연습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전개된 연습에서는 핵항모 3개 전단이 코리아 반도에 결집되면서 그 핵전쟁의 위기가 더욱더 고조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였던 거죠. 특히 11월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미 대통령 트럼프가 코리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을 이제 쭉 도는 전쟁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 전쟁 행각의 전후로 핵 전쟁 연습을 계속 벌임으로써 그 더욱 북을 군사 정치적으로 자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 미남합동 연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전략 폭격기 항공기 260여 대, 무려 260여 대가 동원되면서 대규모 북침 항공 연습이 진행이 됩니다. 당시 F-22 랩터,
를 비롯해 스텔스기가 대거 동원됐다고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북침 핵 전쟁 연습만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전쟁도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혹시 현쌤 기억나시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완전 파괴 그것도 있고, 그 제가 요새 매일 발언할 때마다 쓰는 말인데, 그 전쟁이 나도 그 코리아 반도에서 나고, 그 죽어도 코리아 반도에서 죽는다는 그런 천인공노할 망언을 하는 바람에 제가 매일같이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는 코리아 반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화염과 분노라든지 또 방금 이야기한 완전 파괴, 이거는 유엔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또 한 이야기입니다. 핵전쟁 망언들이 등장한 것도 2017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북은 미국의 핵전쟁 책동에 맞서서 다음과 같은 전략 무기 시험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완전 파괴 망언에 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하죠. 2017년 전쟁 정세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가 2017년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보도가 있고 난 다음 2018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정세가 이제 대화 국면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이제 남북 간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이어서 이제 5월 26일 날 남북의 수뇌들이 그 통일각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9월에는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까지 체결이 되게 됩니다. 북미 관계에는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선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6.12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북미 공동 성명이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이제 그럼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걸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일단 북의 경우에는 이 6.12 선언 이전에는 굉장한 이벤트여서 아마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유명한 설을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12 선언을 한 이후에는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송환을 하고요. 반미 선전, 그리고 전략무기 시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중단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어떻게 했냐, 뭐 해줬냐, 이렇게까지 이제 북이 성의 표현을 했는데, 침핵 전쟁 연습을 로우키로 진행해 줍니다. 예? 로우키도 하는 건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로우키지만 하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국주의적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2018년 2월에는 심지어 뒤통수를 때리죠. 무려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자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북을 군사적으로 침략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봉쇄를 하는 이런 대북 적대시 책동에는 본질적으로 이제 뭐 선언, 6.12 선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6.12 선언에서 천명한 코리아 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 이거는 결국은 미국의 이 적대시 책동, 북에 대한 대북 적대시 책동이 정책이 폐기가 되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야만 사실 가능한 건데, 이것을 실현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19년을 지나서 드디어 두둥 2020년 전쟁 연습이 다시 한번 심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책동이 계속되다 보니 그 북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길, 연말 시한, 웅대한 작전, 백두의 공격 사상, 정면 돌파전, 그리고 새로운 전략 무기,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발표하면서 정세가 계속 고조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실제 미국은 작년 12월 대북 정찰기를 수차례 코리아 반도 상공에 이제 전개시키면서 북을 군사적으로 그렇게 자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미국발 언론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 가짜 뉴스가 흘러나왔고요. 또 그와 동시에 또 다음과 같은 핵전쟁 연습이 전개됐습니다. 당시 그 위중설 가짜뉴스와 함께 전개된 핵전쟁 연습들이 그 이른바 북급변 사태 시를 대비한다라는 미명하에 그
그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연습 전개 과정이 코리아 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핵심 표적을 선제 타격하며 그리고 북주요 지점을 점령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의 분노를 충분히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북 전단살포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의 초점은 북침 핵 전쟁 연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국은 일본 자위대와 같이 합동 군사 연습을 전개하면서 끊임없이 코리아 반도 주변에 핵 전략 폭격기와 핵항모를 결집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북 경제 제재를 연장을 했고요. 북인권 소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양상은 7월에도 계속되더니 8월에 가면은 미남 합동 군사 연습, 그리고 다국적 연합 훈련인 림팩 연습, 그리고 미일 합동 군사 연습이 거의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코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쟁 위기가 매우 고조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앞에 현쌤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2017년 전쟁 정세가 심각하게 고조되다가 외교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고 현 정세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의미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서서 5월 24일 고도의 격동 상태와 핵 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면서 그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6월 23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이 보류되고 7월 18일 전쟁 억제력이 언급되면서 이제 정세가 완화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2017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백두산 등정에 비견되는 2020년 7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도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그 트럼프 정부를 중심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주남미군 철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북침 핵 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북 적대시 책동이 철회되어야만 북미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고 또 코리아 반도의 평화 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대북 적대시 책동이 최고 수준인 이 북침 핵 전쟁 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또 미군이 철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특집 북침 핵 전쟁 연습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전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